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온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엊그제까지 32일까지요. 28일부터 30일까지 약 4일 동안에 걸쳐서 당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확대 전원회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북한 말로. 그냥 당정위원회 7기 제5차 전원회의라고 일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당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후보위원이 아닌 사람들, 이 당정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후보위원을 비롯한 당정위원회 위원 후보위원까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정위원회 청사 회의실에서 이 당정위원회 전원회의를 김종일이 주도하기로 했는데 절대 사진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다음날 신문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김종일 동지의 지도하에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신문하고 김종일이 연설하든지 아니면 보고했다는 말을 씻곤했는데, 김종일이는 당정위원회 전원회의를 연 적이 없습니다. 94년부터 김종일이 죽기 전까지 딱 한 번 열렸습니다. 딱 한 번이요. 그게 언제냐?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이면서 인민군 대장으로 될 때 인사 문제를 가지고 당정위원회 전원회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죠.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왜? 북한은 독재국가이고 김정은이나 김종일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정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든 아니든 아무 무의미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거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자의 맹신이죠. 그 국민들이 그 절대 권력자를 맹신할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전원회의가 있던 당정위원회 회의가 있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당정위원회 5차 당대회 이후에 6차 당대회, 7차 당대회는 김정은이가 열었죠. 약 한 30년 동안 당중앙위원회 당대회도 열지 않았던 국가가 북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가 당중앙위원회 당대회든 당정위원회 전원회의든 아니면 정치국 위원회 아무 무용이 그냥 필요 없기 때문에, 지시하면 받아먹기 때문에, 인사 문제든 뭐이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구애나 누구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올라와서는 왜 이렇게 당정위원회 전원회의를 해마다 하고 또 1년에 2번 열고 이번에는 4일 동안을 할까요?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와 제가 실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문제는 김정은이 한데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절대 권력자이지만 절대 맹신이 없습니다. 북한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맹신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지금 국민들에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집시키고 지방에 있는 간부들까지 모두 모아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아니라 전원회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참여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나 후보위원은 군단장, 일선 군단장들, 그리고 정치위원들, 이 사람들이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입니다. 사단장 중에는 방어사령부, 수도방어사령부나 호위사령부나 이런 김정은의 최측근들 중에 당정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이 있지만 일반 사단장들에게는 당정위원회 후보위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정위원회 전원회의에 모두 시당위원장, 군당위원장, 예전으로 말하면 예전 직책으로 말하면 시당 책임비서, 군당 책임비서들이죠. 군당 책임비서는 당정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후보위원도 아닙니다. 당정위원회 위원은 장관, 그리고 내각의 장관들, 그리고 당정위원회 부부장까지, 그것도 일반 근로단체 사업부나 청년사업부 부부장은 당정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도 못 됩니다. 조직지도부 부부장, 선전선동부 부부장, 군수담당부, 이런 사람들이 부부장 중에서도 당정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될 수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전체 시군당 위원장들까지 모두 집합을 시켜서 4일 동안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김정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절대적인 국민들의 맹신과 충성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을 쌓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결집시켜서 자기에게 절대적인 맹신과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당 위원장들, 군당 위원장들까지도 모두 전례 없던, 김정일이 때는 전례 없던 일을 김정은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노동신문에 실린 줄을 서서 당중앙위원회 집무실 옆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회의실, 본부총사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거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시당위원장, 군당위원장, 도당위원장들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내 말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통치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당위원회, 군당위원회 위원장들이 탈선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모든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연회를 베풀어주고 모두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왜 이 많은 사람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4일 동안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김정은의 리더십의 부재이고 지도력의 부재이고 리더의 부재이고 또 절대 맹신과 절대 충성이 부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북한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있어요. 해외 나와 있던 20만 명이 모두 지금 추방당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많은 엘리트 계층과 일반 노동자들이 지금 잠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요. 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하고 무자비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 정치 체제로 들어가는 정치 치하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적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결코 김일성이 될 수 없고 김정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지가 벌써 9년입니다. 2020년, 2011년 12월 27일 날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12월 30일 날 최고사령관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벌써 통치하는 지가 이제는 9년, 10년이 되었지만 자기 생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 북한의 달력을 보여주겠지만 김일성 생일에는 만경대 고향집이라고 4월 15일을 크게 그리고 만경대 고향집, 김일성이 태어난 집을 초가집을 4월 15일에 해놓고 거기다 기념일로 지정해놨습니다. 김정일 생일 2월 16일에 달력을 보면 거기에 백두산 종일봉, 백두산에 있는 한 봉우리를 김정일의 고향으로 만들어서 기틀집을 만들고 김정일이 여기에서 김일성과 항일 여성혁명 김종숙 여사회에서 태어났다고 백두산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생일을 지정하려면 김정은은 1월 8일 누구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과 조선의 어머니 누구와 통해서 김정은이 태어났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다고 해야 되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김정일의 부인이 고용이고 또 김정은의 생모가 고용이고 그렇게 한다면 고용이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조국의 진달래라는 그 만수대 수단 무용이 있는데 그 무용의 이름이 조국의 진달래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을 했던 여자가 고용이인데 그 얼굴과 고용이라는 이름이 모두 노출됐습니다.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노출됐기 때문에 만수대 예술단이 생겨나면서부터 이것이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이는 공개됐던 인물이죠. 고용이가 누군지 간부들은 다 압니다. 일반 서민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엘리트 고위층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일 교포이고 고향이 남조선, 북한이 말하는 남한, 제주도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에서는 반동으로 취급당하고 가장 성분 계급이 낮은 단계로 취급되어 있는 제일 교포 고용이의 아들이 김정은이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나이가 어리고 리더십이 부재이고 지도력이 없는 김정은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즉 생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명절로 또 공휴일로 지정하지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의 치명타가 돼서 김정은의 목을 조이는 아마
칼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종일이는 후계자 40돌 생일 때 이미 1982년도에 김종일 생일을 지종하고 종일봉으로 지종을 하고 그가 1942년 2월 16일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발표하고 생일을 지종하고 공휴일로 국가 공휴일로 지종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고용일을 고용이라고 자기 생모를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원산에서 숨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숨어서 태어났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해방전도 아니고 김종일은 그나마 김일성이 빨산했다고 하는 42년이라고 위장을 해서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연도와 날짜는 다를 수 있어도 해방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제 김정은은 나이가 새파랗기 때문에 이제 3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태어났다고도 할 수가 없고 또 평양에서 태어났다고도 할 수 없고 뭐 금수산 아니면 대동강 아니면 어느 지역을 정해서 태어났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일을 지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김정일이야 달리 김정일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전의 전원회의나 당전의 정치국 확대회의 같은 이런 걸 열지 않아도 혼자서 모든 걸 지시하고 모든 걸 통치했지만 김정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회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을 강요하고 자신을 세뇌화시키고 자신에게 절대 충신과 맹신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기념사진을 찍으면 어느 정도 당분간 가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이미 북한의 통치 자금이 고갈되고 김정은이가 상당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미북 관계가 깨진다면 또다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행군은 96년도 7년도 진행됐던 그 고난의 행군은 비할 바도 못되는 고난의 행군이 된다는 것을 지방 간부들, 엘리트 계층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에게 충성할까요? 미북 관계가 깨진다면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도 아마 김정은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새로운 정보입니다. 우리는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들과 함께 손잡고 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3만 명이라는 탈북민들이 함께 그들과 손잡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부강 발전한 나라로 발전할 것이고 국제사회에 동참하여 새로운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핵은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북한 2,500만 주민들이 살려면 김정은이 제거되고 김정은 정권을 북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날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북한 2,500만 주민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길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살고 북한이 사는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격려와 후원과 또 우리 대동강 오리불고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총 아래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